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라면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 멀리 사시는 67세 박명자 여사님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72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이분들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고 자식들, 손주들한테 짐 안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67세 박명자 여사님께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오셨고 특히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병원에 가보니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 이제 무릎은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명자 여사님은 그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너무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오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고중량 스쿼트를 즐겨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병원 검진 결과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까지 받고 지금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들 모두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셨지만 잘못된 운동 방식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분들과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운동은 60대 이상이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첫 번째, 무릎에 무리가 가는 점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 줄넘기나 점프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시는데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이미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점프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이는 퇴행성 관절염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며 심한 경우 무릎 인대 손상이나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무릎 연골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이미 무릎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명자 여사님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점프 운동은 멈추세요. 걷기나 수영,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고 물의 부력을 이용해 관절 보호가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운동들은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유산소 효과와 근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은 소모품입니다. 아껴서 오래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예전처럼 고중량 운동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척추를 지탱하는 디스크도 수분이 빠져나가 퇴화합니다.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은 허리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디스크 파열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심각한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드리프트, 고중량 스쿼트, 벤치프레스 등은 코어 근육에 충분한 지지 없이 시도할 경우 허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는 대신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저강도 근력 운동을 선택하세요. 횟수를 늘리거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지구력을 기르는 것이 60대 이상에게는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또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나 버드독 같은 운동은 허리 부담을 줄이면서 척추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허리는 소중합니다. 허리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내리기가 다리 근력 강화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60대 이상에게는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체중의 7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보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이 무릎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무릎 연골과 인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중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가급적 평지를 이용하시고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세요. 등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릎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지므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이나 평탄한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마라톤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심박수를 급격하게 올리는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60대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박수 증가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급성심정지 사례가 종종 보고되기도 합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07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며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운동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힘들다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몸을 비틀거나 꺾는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은 중요하지만 60대 이상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인대는 탄력을 잃고 경직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을 과도하게 비틀거나 꺾는 동작은 오히려 관절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나 목 부위를 과하게 비트는 동작은 디스크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목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심하게 비트는 회전 스트레칭이나 목을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몸을 늘려주는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시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통과 통증은 다릅니다. 통증은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보자라면 반드시 숙련된 강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 무리해서 몸을 꺾지 마세요. 스트레칭은 서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맨몸 운동 중에서도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처럼 척추나 관절에 무리를 주는 동작입니다. 팔굽혀펴기는 어깨 관절과 손목, 그리고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심지어는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관절이 약하거나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역시 허리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근만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기보다는 허리의 힘으로 버티게 되어 허리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 근력이 약하거나 이미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플랭크나 브릿지,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처럼 허리에 부담을 덜 주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운동들은 겉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농구와 같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점프하거나 착지하는 운동은 무릎, 발목, 어깨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충격이 관절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연골 손상이나 인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첩성을 요구하는 동작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 골절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이미 관절이 약해져 있거나 관절염이 있다면 더더욱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 대신 수영,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고 물의 부력을 이용해 충격을 완화하는 운동 또는 실내 자전거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아끼세요.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머리를 아래로 두는 거꾸리 운동이나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간혹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여 거꾸리나 물구나무 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피가 쏠리면서 뇌압이 상승하고 이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녹내장,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구에 압력이 가해져 녹내장이 악화되거나 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마사지 등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9번째, 지나치게 빠른 속도 걷기 또는 달리기가 포함된 전력 질주입니다. 걷기 운동은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걷거나 달리듯이 전력 질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보하듯이 걷는 것보다는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다면 속도를 줄이세요. 시간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규칙적으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운동하세요. 10번째, 한쪽으로만 반복하는 비대칭 운동입니다.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처럼 한쪽으로만 반복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운동은 특정 관절이나 근육에 불균형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척추 측만증, 어깨 불균형, 골반 틀어짐 등 다양한 근골격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관절에만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운동을 즐겨 하신다면 반드시 반대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전신 균형을 맞춰주는 스트레칭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친다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등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좌우 대칭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걷기, 수영, 요가 등이 시니어에게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간과하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위험한 운동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 과도한 웨이트 기구 사용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다양한 웨이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에 좋다고 무작정 고강도 기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니어분들은 자신의 근력 수준에 맞지 않는 기구를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근육 파열, 인대 손상, 관절 탈골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구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헬스 트레이너의 정확한 지도 없이 혼자서 고강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이나 밴드 운동 또는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량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반복 횟수입니다. 12번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등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준비 운동은 경직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정리 운동은 운동 후 쌓인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며 심박수를 안정화시켜 심장에 무리를 덜어줍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운동 시작 전 5-10분, 운동 후 5-10분 정도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에 할애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부상을 막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입니다. 13번째, 아픈데도 참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아파야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이를 참고 계속 운동하면 기존의 작은 부상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거나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등 신체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픈데도 참고 운동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14번째, 경쟁적인 운동이나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는 운동입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승부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나 탁구 같은 구기 종목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무리한 자세로 공을 치거나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순발력과 민첩성이 저하되므로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넘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건강 증진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승부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덥거나 추운 날씨에 무리한 야외 운동입니다. 폭염이나 한파가 심한 날씨에 무리하게 야외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폭염 시에는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탈수 증상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파 시에는 저체온증, 동상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집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기온 변화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운동을 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맨몸 운동을 선택하세요.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했던 운동을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하려 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운동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바꾸세요. 기억하세요. 6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꾸준함과 안전함입니다. 숨이 차지 않는 가벼운 걷기,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그리고 근력 운동은 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저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지만 그 방식은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합니다. 부상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자 여사님이나 김영수 어르신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